생체 2급이라는 자격증이 있네?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난이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했던 게 다이어터를 다 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코리아 스위밍의 송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영일 코치입니다. 제가 네. 이 컨텐츠에 직접 출연하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저 버리고 여러모로 좀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그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2급의 실기 구술을 통과를 했습니다. 와, 채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좀 떨어지고 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TKS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생체 2급이라는 자격증이 있네? 이걸 한번 따볼까?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1차 관문이 필기잖아요. 근데 필기에서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기를 봐야 되잖아요. 필기를 운이 좋게 합격을 하다 보니까 실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IM 100m 1분 30초 이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어요. 기록 한 번 재보고 1분 30초 턱걸이 나오네? 실기 보러 갔을 때는 고향감 때문에 조금 더 기록이 잘 나오지 않을까?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시험 보는 당일에 실수를 계속 연발을 하면서 완전 떨어졌죠. 이번에는 몇 초 나오셨어요? 1분 24초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37초에서 24초까지 줄이신 거네요. 코치님께서 짜주신 스케줄 거의 3달 꾸준히 좀 연습을 하기도 했고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번에는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2급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개인적으로 기록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네. 코치님이 주신 그 스케줄이 저한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비단 생체 2급 때문만이 아니고 저의 전반적인 수영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케줄을 운동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처음에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케줄을 보면은 앞에 킥을 800m 정도 하거든요. 제가 킥이 굉장히 약하고 풀 위주로 하는 수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자유형 200 한 다음에 IM 100을 도는 거를 메인 세트로 가져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세트가 다 안 돼서 와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핀을 끼고 네 세트를 채우고 어쩔 때는 그 앞에 자유형 200을 먼저 도는 부분에서 스노클을 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앞뒤로 부담을 좀 줄이면서 천천히 하다가 정석대로 자유형 200 갔다가 IM 100 했는데 이것도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달 정도 하니까 그 패턴이 몸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저병 발차기와 자유형 발차기, 뭐 배영 발차기, 특히 그때 당시에 제가 허리 이슈가 한창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핀킥 같은 것들을 코치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허리를 쓰는 법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통 보면은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영장 왔다 갔다 하면 운동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초보자 때는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운동이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갖추고 나면은 같은 시간에 어떻게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코치들도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코치, 못 가르치는 코치. 나는 기준 중에 또 한 가지가 현장에서 어떤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아닌 곳에서 스케줄 짜는 거가 코치의 능력이 한 50%. 이 스케줄을 짜는 거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에 좋은 스케줄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생리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만드냐가 핵심이거든요. 세계적인 코치들 보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팔기도 해요. 한 국가의 대표팀에서 운동했던 스케줄을 다른 국가에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도 됐었어요. 수영계에서는 거의 기술 유출 맞아요. 물론 저는 누가 달라면 다 줘요. 중요한 건 그거죠. 영어 책이 없어서 영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스케줄이 그 상황에서 활용했던 스케줄이거든요.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돼요. 또 달라지죠. 좋은 스케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커스텀을 해야 돼요. 코치의 능력이 거기서 많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수준이 올라갈수록 스케줄이 중요해지죠. 아무리 생활체육이어도 하루에 1시간 운동하든 30분 운동하든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스케줄, 그거를 하신다면은 아마 지금보다 수준들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제가 몸소 그걸 체험을 네. 했기 때문에 코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취미의 영역으로 수영을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영을 한 것에 대한 증명으로 어떤 분들은 기록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아마추어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본인의 이제 PB를 갱신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자격증, 이 정도 했는데 자격증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였죠. 어느 정도 수영을 했다. 그 기준이 뭐냐? 나 생체 2급 있어. 라고 하면은, 수영 어느 정도 했나 보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시작을 한 거고, 플러스 알파로 저는 코치님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긴 하지만, 저도 제작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교육 지도사의 타이틀 같은 게 하나 있으면은 그림이 보기 좋지 않을까? 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나 유소년 마스터, 생활체육인들을 가리키려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요 정도 자격증은 갖춰라.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서 유일한 국가 자격증인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전문체육. 전문 스포츠는 엘리트 쪽인 거고, 네. 그쪽 말고 생활체육이 유일한 국가 자격증인데, 그거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1분 30초 안에 들어온 실력과 결과 증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직 연수가 남긴 했습니다. 생체 2급을 취득을 한 시점에서 초급반이라도 그쵸. 교육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네. 저 요즘에 특강 하잖아요. 이제 같이 하셔야죠.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따시고, 원래 이제 목적은 수영 강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증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땄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실기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올해 합격을 한 상황이고요. 처음에 공지가 나오고 한 3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필기 시험 공지가 뜨고요. 연초에 필기 시험을 치르면은, 필기 시험도 과목이 5과목 정도가 있었거든요. 스포츠 윤리학, 생리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분량이 상당합니다. 기출 문제라든지 요약된 것들을 빠르게 좀 공부를 하시고 가가지고 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약간 안일했냐면, 등록하는 거를 천천히 등록을 하다가 딱 보니까 이미 제 주위에는 등록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평택에 가서 봤어요. 저는 워낙 오래됐어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없고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신청하고 면접 보고, 또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는 그때 실기가 면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실기가 면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면접만 보면 거의 되는 형식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생활체육이든 전문체육이든 상당히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처음 들었어요. 연수를 며칠? 평일 기준 8일을 들어야 돼요. 8일을 연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수업 66시간과 현장 실습 24시간, 이거를 이제 채워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하죠. 네, 총 90시간을 채워야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기와 구술을 같은 날에 보게 되는데, 실기를 먼저 보고 실기에서 합격한 사람만 구술장으로 이동해가지고 구술을 보게 돼요. 실기는 기록이니까 그 현장에서 확실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기록 심판분들이 다 레인별로 서 계시다가 접배평자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 앞쪽에다 그냥 이렇게 초시계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고 합격했구나 못했구나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준비되어 있는 구술 면접장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탈락하신 분들은 바로 짐 싸가지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에 그랬죠. 처음에 3월달 정도에 공지가 나와서 필기를 신청을 하고, 그것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까 거의 선착순이네요. 그렇죠. 좀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남아있는 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가야 돼요. 필기도 합격했어. 또 실기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월 달 정도가
되죠? 이제 실기 신청 같은 경우에 올해는 5월 18일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연도마다 다릅니다. 그쯤에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기 기간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아마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보기도 하고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실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실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구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 4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저 때는 이랬어요. 딱 들어가면은 어떤 상자에서 탁구공을 이렇게 꺼내요. 그러면 옆에서 핸디캠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탁구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 A, B, C, D 이렇게 문제 유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뽑기더라고요. 네 문제면 네 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D 유형의 4문제, 뭐 D A 유형의 유형의 4문제, 문제. 이게 다 다른 거죠. 그걸 이제 랜덤화 한 거죠. 저는 D를 뽑았어요. 캠코더에 보여주세요 해서 보여드리고 면접관 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다시 상자에 넣은 다음에 면접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4문제를 전부 다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요. 구술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꽤 됩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 당연히 저도 뭐 접배평자 같은 경영 4개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용어가 뭔지, 예를 들어서 뭐 엔트리, 캐치, 풀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 거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영법별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니까. 그런데 국제 경기장 규격, 실내 조도는 전체적으로 무슨 1000럭스에다가 시작과 끝부분은 최소한 뭐 600러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되고요. 제가 특히나 힘들었던 거는 규정이 매해 바뀌어서 같이 준비하는 그런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도 굉장히 다들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배영에서 5m 전에 잠수해서 턴할 수 있다. 뭐 그런 규정이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터치한 순간에 네. 신체 일부분은 수면 위에 있어야 된다. 네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네. 잠수가 되면 실격이었거든요. 네. 그 규정이 바뀌었죠. 네. 그 전에 바뀐 거는 턴할 때 돌고 나서 발차기를 차면 된다 안 된다? 안 됐어요? 안 됐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발차기도 차도 돼요. 아. 그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뀌어서 국제 경기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 적용이 되는 문제도 있어요. 네. 제가 구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오픈 채팅방에서 걱정을 너무 하시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분명 면접관님들도 이 국제 규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어디선 적용하는데 어디선 적용 안 하고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 뭐 지금 배영 규정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만 잘 하면은 아닌데 틀렸네 이렇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갔다면 현재 상황보다는 그 시험에서 나가는 그 범위 있죠. 네네. 그게 우선시 돼야죠. 아,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만 없이 성실하게 다 대답을 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자로 공부를 했고, 다행히도 이제 4문제 다 버벅임 없이 잘 대답을 해서 통과가 되게 된 것 같아요. 실기시험과 구술 면접이 끝나게 되면은 모든 지역에 있는 실기시험이 끝난 시점에서 한 열흘, 한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언제쯤 발표가 됐죠? 이게 6월 말쯤에 실기시험이 다 끝나고 한 보름 정도 가름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이렇게 전산화 하신 것 같아요. 7월 15일에 발표가 나서 합격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합격 발표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연수 신청을 해야 돼요. 연수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교별로 그 연수 공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이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연수를 실시를 하고 좌석은 얼마나 있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를 먼저 올려주세요. 그럼 그거를 보고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지역이 어딘지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로 가가지고 들어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스케줄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스케줄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직장이라든지 개인적인 스케줄을 좀 조절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 이런 순서이고요. 지금 제가 연수 과정과 이제 실습 과정을 아직 해보진 못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연수가 그럼 거의 일주일, 8일?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대 평일반을 신청을 했는데요.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중반으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보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 한다고? 한 일주일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은 스케줄을 빼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8일을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시간도
9시까지 가서 5시 20분에 끝나더라고요. 그냥 일과 내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 국가에서 인정되는 거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생활체육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쪽으로 접근하시는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네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느꼈던 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떨어진 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필기가 소위 말해서 약간 뽀록으로 붙었다 보니까 공부한 데서만 어떻게 문제가 잘 나와가지고 진짜 운이 좋아서 붙은 거지, 거의 턱걸이로 붙었어요. 커트라인 점수에서 아마 6점인가? 한 2문제인가 더 맞아서 붙었어요. 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자 하면서 도전 의식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업이 걸려있는 취업을 위한 분들은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 네. 있는 스케줄인데 난이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년에 단 한 번밖에 볼 수 그쵸. 없다. 그리고 필기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작년에 제가 필기를 붙고 실기에서 떨어지면은 올해 한 번은 더 볼 수 있어요. 필기는 이제 스킵하고, 여기에서도 또 떨어졌다. 근데 내년에 다시 보고 싶어. 그러면 필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나요. 연수를 오래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연수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한 3년까지 준다고 3년, 알고 있어요. 3년까지. 네. 연수도 뭐 부분을 자를 수는 없고 그게 한 안 번에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직장에 있는 분들이 일주일을 넘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해 연차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주말반으로 가야죠. 한 달 주말을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섞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중반 얼마, 주말반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작년에는 떨어졌고 왜 올해는 붙었냐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코치님의 스케줄, 그리고 저희 수영장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합격한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마인드셋이에요. 그게 진짜 컸어요. 저 진짜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작년에 그렇게 시험이 엉겹결에 붙어버리고 나서 실기를 내가 이걸로 먹고 살 거 아니니까 그냥 떨어져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로 갔더니 진짜 떨어졌어요. 굉장히 반성했던 게, 코치님이 컨텐츠 찍으면서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경기 전에 워밍업 중요하다, 그렇죠. 코어 온도 올려놓는 거 중요하다, 스트레칭하고 관절 풀어놓는 것들 중요하다, 실기 전까지 연습량을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테이퍼링 하면서 관리하는 것들 중요하다,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실기 보기 직전에도 그냥 앉아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몸 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뭐 어차피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건데 평소에 뭐 잘하면은 저런 거 안 해도 잘 나오지 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2번이나 하면서 그렇게 1분 37초라는 기록이 나왔고, 이게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실기를 탈락하게 되면 필기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쵸. 갑자기 너무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코치님이 주신 스케줄 표대로 정말 열심히 따라 했고, 시합 한 달 전부터는 내가 뭐가 약하지?를 봤을 때 저병과 자유형을 제가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평형과 배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못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얘를 열심히 하면은 두 종목은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평형, 배영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경기 당일에는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수영장 선생님한테 경기용 수영복을 빌렸고, 실기 전날에 실기장에 찾아가서 자유수영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쪽 환경이 어떤지, 물의 감각이 어떤지, 수온이 어떤지, 밝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1시간 정도 돌면서 좀 파악을 했고요. 그때 그 경기용 수영복도 착용을 하고, 시험 직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오버하는데 싶을 정도로 계속 스트레칭을 하면서 가운을 입고 스트레칭을 했어요. 체온을 좀 올려놔야겠다. 그리고 진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했던 게, 다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주위에서 다 그래요. 아니, 수염을 밀었으면 수염이 저항이 훨씬 더 세지 다리털 밀는 걸로 되겠냐? 농담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실기 시험이 딱
시작되는 순간 체감이 되는 거예요. 저병 25m를 딱 가서 벽을 찍고 돌아오는 순간 야 이건 됐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패턴을 딱 하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고 느낌이 너무 좋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엘리트 체육에서 하신 거 다 하신 거예요. 마인드셋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효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그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임하는 어떤 그 시험이든 경기든 간에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아, 뭐, 그거 갔다 오는데 뭐 대충 하면 되지? 대충해서 붙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이 한참 높은 사람들이나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이 마인드셋이 그만큼 중요하죠. 아까 뭐 수영복도 입으셨고 네. 사전 답사까지 했고 네, 네. 물 온도까지 체크하면서 스트레칭하고 이걸 엘리트 체육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 전에 가죠. 국내에서 운동할 때도 현장에 있는 물 온도까지 체크해가지고 수영장 물 온도까지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현지에 있는 시간대로 맞춰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당일날 가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가서 국내 대회도 하루 전에는 가서 혹은 이틀 전에 가서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 엘리트 체육에서 하신 거를 다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인드셋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좋은 건 다 해야죠. 네, 그렇죠. 네. 내가 절실하다면, 그렇죠.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면, 이번 생체가 작년에 떨어지고 이번에 붙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수영에서 뿐만이 아니고 인생에서 뭔가를 목표로 하고 거기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다 할까? 내가 이 수준이 간당간당해. 근데 이 이상을 얻고 싶어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구나. 수영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네네.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가 효과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거를 준비하는 마인드가 맞아요. 중요한 거죠. 네. 그거 기억나세요? 경기력을 높이고 싶으면 수영장에 일찍 와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맥락의 얘기거든요. 맞아요. 수영장에 맨날 늦게 오고 꼭 웜이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들 맞아요. 네. 운동은 되겠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경기력을 1초, 2초 다투는 엘리트 체육에서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합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해요. 운동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 결정됐고요. 시험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됐고 맞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완벽했는데 결과가 나빴다? 그러면 나의 완벽함의 기준이 틀렸거나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 전에 저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과는 결정이 됐다.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게 이미 결과가 결정이 된 거죠. 예.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제가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네. 가졌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기 보러 갔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코치님은 수영장이나 경기장 같은 데 가면은 많이들 알아보시고 인사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는 뭐 그거를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한 15분? 아,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실기 뭐 진짜 뭐 응원합니다. 뭐 열심히 보세요.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이 된 것도 되게 커요. 구술 시험장에 올라갔더니 와 실기 붙으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막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응원 말씀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덕분에 우리 채널은 유지가 될 수 있는 애. 네, 그렇죠. 저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이제 연수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취득을 한 다음에 자격증을 갖췄다. 이런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이 1년의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 컨텐츠가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삼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딱딱 해서 바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족할 거고 어떻게 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자까지 가는 이 길목에서 또 다양하게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혹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수영에 관련된 자격증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아, 네네. 지도 관련 자격증은 전문 스포츠, 네,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 자격증으로 요즘에 된
네. 수상구조사, 그 다음에 생존수영구도 있고, 네네. 저도 이제 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생존수영은 땄고 수상구조사도 이제 따려고 교육받았고 이제 시험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씩 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전문 스포츠만 있으면 되니까 네. 뭐 몇십 년 동안 전문 스포츠 따고 나서 이거 갖고 지도를 했어요. 왜냐면 지도자들은 전문 스포츠 아니면 생활체육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엘리트 쪽은 전문 지도자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지도자를 따서 했는데, 저도 생활 스포츠 지도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딴 거죠. 근데 네. 앞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수상 구조사도 있고 생존수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간 거 전문 스포츠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가. 와, 전문 네. 스포츠 지도 자격증은 저는 아예 머릿속에 없었어서, 네. 왜냐면 저는 생체 2급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전문 스포츠 지도 자격증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수구사를 따는 게, 수구사는 1년에 한 번은 아니죠.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네. 수시로 접수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연수를 들으면 시험을 또 신청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수상 구조사는 과거에 우리 인명구조가 음.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네네. 근데 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또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해양경찰청에서 인정되는 수상구조사는 수시로 볼 수 있어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네. 사전 교육 신청하고 뭐 교육 이수한 다음에 뭐 실기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네. 교육도 이론 16시간, 뭐 실습 48시간 이거를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실기 시험이 보니까 자명 25m, 헤드업 자유형 25m, 트로젠 25m, 헤드업 평형 25m, 뭐 이렇게, 제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떤 인명 구조에 관련된 영법 4개를 시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수상구조는 말 그대로 인명구조죠. 그렇죠. 고난이든 뭐든. 생존수영은 4대 영법이 아닌 네. 물에서 최소한으로 생존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그런 힘으로. 수영을 네. 얘기하는 거고요. 수상구조는 점점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통합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가 진짜 많아요. 뭐 어디가 좋고 어디 거 따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상구조사 자격증도 있다는 거. 다음번에는 이제 그거가 도전 목적이 되시겠네요. 코치님께서 또 수구사 도전할 때 저도 슬쩍 꼽사리 껴가지고 네. 한번. 저는 이미 네. 교육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네. 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